자, 이제 1대1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함수가 있는데 x에서 y로 함수래. 근데 x의 원소가 있는데 서로 다른 임의의 원소래. 그러니까 x1과 x2가 집합 x의 원소인데 이놈이 서로 다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함수값이 서로 다르대. 이거이면 함수값 f의 x1과 f의 x2가 다르면 요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래? 1대1 함수다 라는 말을 쓴다는 거야. 요거를 1대1 함수라 부른다는 거야. 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함수 정의일 때 뭐라 그랬냐면 집합 x의 각 원소가 빠짐없이 집합 y의 원소와 하나씩 대응이란 말이 나와. 하나씩 대응하면 요 하나씩 대응한다는 말과 하나씩 대응하면 우리가 이거를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요런 말 쓸 때 여기서 하나씩 대응이란 말과 1대1 함수는 다른 말이야. 그 다음에 뒤쪽 가서 우리가 1대1 대응이란 말도 나오거든.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1대1 함수란 표현, 하나씩 대응한다는 표현, 1대1 대응. 전부 다 다른 뜻이야, 이거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어쨌든 간에 1대1 함수가 나왔어. 1대1 함수는 저런 모습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봐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fx가 ax 플러스 b란 함수야. 요런 함수가 됐다라는 거야. 근데 요 함수가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럼 보자. 1대1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x1과 x2가 다르면 f의 x1 이놈이 f의 x2랑 달라야지만 1대1 함수가 된다 그랬어.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요 식을 요 함수에 갖다 한번 적용시켜 보려래. 요 함수에 갖다가 적용시키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면 먼저 요 조건은 x2 빼기 x1이 0이 아니면 f의 요거 이면 f의 x2 빼기 f의 x1이 0이 아니다.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 뒤쪽 식에 갖다 대입해 보면 a의 x2 빼기 x1이 0이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보면 요 값은 0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0이 안 되려면 요 a 값만 0이 아니면 되겠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요 놈이 1대1 함수가 될 조건은 a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요식 봐봐. 여기서 a가 0이 아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잠시 뒤에 보고,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해볼 거냐 하면 1대1 함수를 이렇게도 줄 때도 있지만, 자, 주어진 조건 한번 봐봐. 여기 주어진 조건에 1대1 함수가 될 조건이 요거였단 말이야. 요 놈에다가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대의명제를 한번 취해볼 거야. 대의명제 취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이 만들어져. f의 x1 이 값이 f의 x2랑 같아지면 x1과 x2가 같아진다. 요 식을 얻을 수 있지. 요 조건을 만족해도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도 결국 이거인 fx도 뭐가 된다? 1대1 함수다 라는 거 있지만 요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대우를 취해서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밑으로 와서 다시 요식을 한번 볼까? 1대1 함수의 특징. 자, 요는 먼저 볼게. 우리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0이 아니면 요 놈이 1대1 함수가 된다 그랬어. 1대1 함수는 요런 모습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 요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만 그릴 거야. 어떤 모습이냐면 x축이 여기 있어. 이렇게 x축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를 그리면 x축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가 돼.
자, 그렇다면 이놈은 잘 보면 여기가 x1이라면 여기가 x2가 돼. 그러면 함수값이 어떻게 돼? f의 x1보다 x2가 더 큰데, 그럴 때 함수값 fx1과 f의 x2를 비교하면 fx2가 다 당연히 더 크지. 위쪽에 가잖아, 함수값이. 그치?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양수일 때는 증가함수가 되겠네.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는 증가함수가 되더라라는 거야. 자, 그런데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a가 음수라면 x축이 여기 있을 때 기울기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러한 모습이 돼. a가 음수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 x1 값이 x2보다 커지면 함수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반대가 됐지. 여기가 x1일 때 값이 여기 x2일 때 값보다, x1일 때 값이 x2일 때 값보다 커지지. 요런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럴 때는 감소함수란 말을 써. 감소함수란 말을 쓴다라는 거야.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얻어졌는데 1대1 함수는 항상 증가함수가 되든지 또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야.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 잊지 마. 요거 또한 이쪽 다 지우고, 다시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래프 중에서 증가함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봐봐. y는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 또는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는 이렇게 V자 모습의 그래프로 가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뭐 당연한 거지만 봐봐. 여기 x값이 다를 때 여기가 x1일 때 함수값이고 요게 x2일 때 함수값인데 함수값이 같아질 수가 있어. 이럴 때 함수 x1, x2가 다른데 함수값이 어떻게 돼? x1과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는 절대로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든 간에 이러한 함수 같은 경우도 x값이 달라질 때 y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존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값이 다를 때 y값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요거 잊지 마. 자,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우리가 다 지우고 1대1 함수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 자, 먼저 이 그림 먼저 이해를 먼저 해보자고. 어떤 거냐면 이런 모습이야. 봐봐. 만약에 집합 x의 원소가 1, 2가 있어. 집합 y의 원소가 있어. 이게 원소가 a, b, c야. 요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요런 경우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1이 a에 가고 2는 1에 가지 않은 값에 이렇게 가면 1대1 함수가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집합 x의 원소가 1, 2, 3이고 집합 y의 원소가 a, b만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놈을 그래프를 한번 연결해 보면 1이 a에 가고 2는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 2는 b에 가야 돼. 그러면 3이 갈 곳이 없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요거야. 집합 x의 원소 개수랑 집합 y의 원소 개수를 봤을 때 항상 집합 y의 원소가 같거나 커야 돼. 더 많아야 된다는 거야. 쪽수가 이쪽이. 이렇게 될 때만 1대1 함수가 가능하다는 거야. 1대1 함수가 가능할 조건, 이 조건을 잊지 말 것.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1대1 함수를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문제가 풀어지냐 하면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자, 먼저 1번 문제 보자. 1번 문제는 집합 x의 원소가 1, 2, 3이라는 거야. 그래서 집합 x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집합 y의 원소는 1, 2야. 그런데 잘 보면 1대1 함수를 구하는데 집합 x의 원소는 3개고 집합 y의 원소는 2개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1대1 함수가 불가능해져. 아까 1대1 함수가 될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요렇게 될 때만 1대1 함수가 가능하다 그랬어.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1번은 1대1 함수가 불가능해. 그래서 빵개다라는 거야. 자, 2번 문제 보자. 이제 2번 문제는 집합 x의 원소가 1, 2가 있고 집합 y의 원소는 1, 2, 3이 있어. 이럴 때 1대1 함수 개수를 구하면 몇 개냐? 이게 문제야. 자, 요 문제는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요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보니까 1, 2, 3 세 군데야.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건 세 군데다라는 거야. 그래서 1이 이렇게 1에 갔다 생각하면 요 2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남아 이렇게. 그래서 두 군데네 해서 6개가 1대1 함수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순열 조합에서 배운 걸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안 풀고 이런 식으로 여기 3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3개의 원소 중에 2개를 뽑아. 그 2개를 뽑아서 요 2개랑 1대1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2팩이 붙어가지고 요 값이 똑같아지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물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3퍼미테이션 2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수학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단순한 곱셈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3번 문제로 가서 여기다 지우자. 여기 지우고 3번 문제로 갈게. 3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합 x의 원소가 1, 2, 3이야. 이렇게 해서 원소가 1, 2, 3 이렇게 있어. 집합 y의 원소는 여기에 1, 2, 3, 4가 있어. 그래서 x에서 y로 함수 f 중에서 1대1 함수 개수를 물었어.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요 1이 갈 수 있는 곳은 4군데고 1이 만약에 1에 갔다면 2가 갈 수 있는 곳은 같은 곳에 못 가기 때문에 3군데가 남고 그리고 요 3이 갈 수 있는 곳은 2군데 남아서 답은 24개의 1대1 함수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순열 조합 입장에서 보면 4개 중에서 여기 원소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그 3개가 줄 세우는 방법이 바로 1대1 함수다라는 거야. 답은 똑같겠지?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 다시 한번. 완전히 일반화된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n개의 원소 중에서 요 n개의 원소 중에서 m개를 꺼내. m개를 꺼낸다고. 물론 이 조건이 만족돼야 돼. 여기서 보면 m보다는 n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이쪽에 집합 원소가 x는 m개 있고 집합 y의 원소는 n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여기 n개 중에서 m개를 꺼내는 거야. m개를 꺼내서 그 m개를 배열하면 결국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순열 조합을 써서 이해하는 게 더 간단히 쉬워져.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가보자. 자, 17번 문제 보자. 1대1 함수인 거를 찾으래. 1대1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뭐였냐면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 함수값이 이렇게 달라지면 그때는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자, 1번 봐봐. x값이 달라졌는데 함수값이 같아졌지.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2번 x값이 다른데 함수값이 전부 다 다른 거에 같지. 그러니까 요놈은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다시 3번 문제 봐봐. 함수값이 다른데 이게 x값이 다 달라. 1, 2, 3. 근데 함수값도 다 다른 거에 같네. 그러니까 요놈은 1대1 함수다라는 거야. 여기 보면 증가함수, x값이 커질 때 증가함수가 됐지. 아까 1대1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함수라 그랬어. 그래서 이게 x1이라면 요놈이 x2 모습이니까 함수값이 달라지지.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4번도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는 x값이 다른데 요점 좌표를 x1이라 보고
요점 좌표를 x2라 보고 요 파란색 요 직선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 생각하면 x값이 다른데 함수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요 놈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이제 18번 문제 가보자. 다음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인 걸 찾으래. 그럼 직선 모습은 무조건 돼. 알았어? 이차함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y값이 같아지는 경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y값이 같아지는 경우 생기니까 안 되고, 절대값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안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그런 문제야. 자, 19번 문제는 집합 x의 원소가 1, 2, 3이야. 그런 상태에서 집합 y의 원소는 A, B, C, D, E 5개의 원소가 있네. 그렇게 되는 집합에서 함수 F가 뭐냐 하면 1대1 함수가 된대. 그 1대1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냐? 그게 문제야. 그러면 요 1이 갈 수 있는 곳은 5군데가 되고, 그럼 요 2가 갈 수 있는 곳은 그러면 4군데가 될 거야. 같은데 못 가니까. 마찬가지로 3은 3군데 갈 수 있어. 그래서 1대1 함수 개수는 60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20번 문제를 잘 보면 어떤 문제냐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그놈이 1대1 함수 개수, 1대1 함수가 된대. 근데 그 개수가 210개래. 그럴 때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y의 원소 개수가 될 수 있는 값을 더해 보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봐봐. 집합 x가 있는데 원소가 1, 2, A까지 있다 생각하고, 요때 집합 y가 있어서, 여기를 A라 쓰지 말고 B라 쓰자. 여기를. 그게 더 편하겠어. 여기를 B개 있다 생각하고, 여기를 1, 2, A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어. 그러면 요거는 지금 B 플러스 A 값을 묻는 문제로 바뀌지. 그치? 그런데 잘 봐. 요 1이가, 여기 이제 1대1 함수 개수는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여기 A개 중에서 B개를 뽑아야 돼. 물론 여기서 A 값이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요런 상태에서 여기서 B개를 배열하면 되겠네. 그럼 요 놈은 다 있으면 A 퍼미테이션 B 모습이 되지. 요 놈을 묻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을 계산해 보면 요거는 요 값이 얼마라는 거야? 210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210을 보면 요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요 계산한 결과가 A 곱하기 A-1 곱하기 A-2 이렇게 연속한 자연수 곱셈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자, 210을 연속한 자연수 곱셈 모습으로 바꿔볼 거야. 그러면 2개 이상의 곱이 돼야 돼. 왜냐하면 집합 X가 2개 이상 원소를 갖는다 그랬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걸 곱으로 표현하면 210은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 이거 21 곱하기 10이라 쓸 수 있고, 요 놈은 7 곱하기 3, 요 놈은 다시 2 곱하기 5라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속한 자연수 곱셈은 두 종류로 쓸 수 있어. 하나는 7 곱하기 요 놈 6이니까 6 곱하기 5 요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생기고, 또 하나 경우는 잘 봐봐. 여기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면 15가 돼.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하면 14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곱셈은 15 곱하기 14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요 놈은 7 퍼미테이션 3을 얘기하고, 요 놈은 15 퍼미테이션 2를 의미하는 거네. 그럼 이때 모습을 보면 요게 A 퍼미테이션 B 모습이니까 A 값이 7일 경우는 요거는 B 값은 3이 나온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A 값이 15면 B 값은 2가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A 더하기 B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은 뭐뭐 있냐 하면 10 또는 17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문제라는 거야. 자,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먼저 이런 집합이 있다 생각할 거야. 집합 X의 원소가
1, 2가 있고 집합 y의 원소가 1, 2, 3이 있다 생각해 보자고. 이때 함수 f 중에서 만약에 함수 f가 이렇게 갔다 생각해 봐. 1은 1에 가고 2는 2에 갔어. 이랬을 때 치역을 구하면 치역이 뭐냐 하면 함수값을 모아놓은 거니까 1, 2가 돼. 이게 치역이야. 근데 지금 여기 공역은 뭐냐 하면 공역은 집합 y지. 공역이 1, 2, 3이야. 치역과 공역을 같게 만들고 싶은데 절대 같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거야. 집합 x의 원소 개수가 집합 y의 원소 개수랑 비교했을 때 x의 원소 개수가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럴 때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우리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지금 수업할 때 길게 부르기 힘들어서 그냥 치공함수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보고 나서 치공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자, 이제 이쪽은 다 지우겠어. 이거 지우고 나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먼저 21번 문제 봐봐. 치공함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건지. 일단 치공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야. 치공함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냐 하면 전체 함수 개수를 구해. 전체 함수 개수에서 뭘 빼냐 하면 공역 개수가 공역과 치역이 있을 때 이 치역 개수가 공역 개수보다 작아지는 이러한 함수를 빼면 돼. 이러한 함수를 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치공함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1이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고 2가 3도 다 두 군데이기 때문에 전체 함수 개수는 2의 세제곱계가 돼. 거기에서 치역이 한 개 나온다는 것은 여기 두 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 뽑아 놓으면 만약에 A를 뽑으면 요 놈들이 전부 다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치역이 한 개가 되는 경우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두 가지 나오지. 그래서 치공함수 개수는 6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원리만 이해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어. 따라서 우리가 여기 일반화되어 있는 식은 있지만 실제로 일반화된 걸 묻진 않아. 여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함수 개수에서 뭘 빼냐 하면 치역 개수가 공역 개수보다 작아지는 요렇게 되는 함수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요거를 기억해서 문제를 그냥 풀면 돼. 일반화 시킨 거는 참고만 해. 자, 그러면 22번으로 가보자. 22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치역 공역이 같아지는 함수 개수는 몇 개냐, 이게 문제야.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 5란 말이야. 이렇게 집합 x가 있고 y의 원소가 a, b이기 때문에 치역과 전체 함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게 두 군데니까 2도 5도 각각 두 군데니까 전체 함수 개수는 2의 5제곱계가 나오고, 이럴 때 치역이 한 개가 되는 경우만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치역이 한 개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나오니까 따라서 답은 30개다. 이런 문제야. 자, 이제 밑에 23번 문제 봐봐. 23번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야. 그랬을 때 집합 y의 원소는 1, 2, 3인데 이때 요 말뜻을 잘 봐야 돼. 여기 말뜻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역에 속하는 원소 x가 있는데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이 요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은 결국 치역을 얘기하는 거야. 치역. 함수값을 모았으니까. 함수값을 모아놓은 치역이 뭐랑 같으냐 하면 y랑 같다는 거야. y는 뭐야? 공역이지, 공역. 그래서 이 문제 뜻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개수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밑에 24번도 결국 똑같은 문제겠지? 공역이 뭐랑 같아진다? 치역이랑 같아지는 그러한 함수 개수를 구하라. 그런 문제라는 거야. 먼저 23번 보면 치공함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전체 함수 개수에서 빼기, 여기서 보면 여기 모습 보면 치역이 지금 공역이 3개니까 치역이 1개인 경우 또는 치역이 2개가 되는 경우를 빼주면 돼. 자, 이놈 어떻게 구하는지 보자. 먼저 전체 함수 개수는 A가 대응할 수 있는 곳이 3군데고 B도 C도 D도 다 3군데 대응할 수 있으니까 전체 함수 개수는 3의 4제곱개가 돼. 그 중에서 치역이 1개인 경우는 여기 원소 1, 2, 3 중에서 3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 뽑아서 그놈에 대응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3개가 나와. 치역이 1개가 되는 경우는. 자, 이제 치역이 2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봐야 돼. 일단 공역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뽑아내.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 뽑은 다음에 그 뽑힌 원소가 만약에 1하고 3이 뽑혔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요 집합 X가 갈 수 있는, 집합 X의 원소가 갈 수 있는 곳은 각각 2군데가 되니까 이때는 여기에 뭐가 붙냐 하면 2의 제곱계가 붙어. 2 중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안 되는, 2의 제곱이 아니라 2의 4제곱이지. 2의 4제곱계가 붙는데 이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 전체 원소가 전부 다 1에 갈 때는 안 되고 또는 3에 갈 때도 안 되지. 그래서 2군데인 경우는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빼기 2를 해줘야지만 답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요 놈은 81이고 빼기 3 더하기 3 곱하기 이게 14가 되지, 그치? 그러면 결국 이건 81에서 요거는 45를 빼는 거니까 따라서 치공함수 개수는 36개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 문제야. 자, 이제 24번 문제 보자. 24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제 원소 개수가 좀 많아졌어. 집합 X의 원소는 1, 2, 3, 4, 5 5개가 이렇게 있고 집합 Y 원소는 A, B, C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야. 이때 치공 함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전체 함수 개수는 전체 함수 개수에서 우리가 뭘 빼냐 하면 치역이 1개인 경우 또는 치역이 2개가 되는 경우를 빼주면 치공 함수 개수가 나와. 그 치공 함수 개수는 전체 함수 개수는 요 각각의 원소가 갈 수 있는 경우가 전부 다 3가지이기 때문에 전체 함수 개수는 3의 5제곱개가 나오고 치역이 1개가 되는 경우는 원소 3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저절로 거기에 대응되니까 끝난 거고 치역이 2개가 되는 경우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 그 뽑힌 놈이 만약에 A하고 C에 뽑혔다 생각하면 각각의 원소 여기 1, 2, 3, 4, 5가 갈 수 있는 경우가 2군데니까 2의 5제곱개가 생기고 그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5개의 원소가 전부 다 A에 갈 때 또는 이렇게 B에 갈 때는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의 5제곱은 243개가 되고 빼기 3 더하기 요놈 보면 3 곱하기 요게 30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243에서 93개를 빼는 거니까 답은 150개가 바로 답으로 나온다. 그런 문제라는 거야. 25번 문제는 뭐냐 하면 4명의 선수가 양궁 경기를 한대. 그랬을 때 순위가 결정되는 방법수를 모두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4명이 모두 동점이 되면 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이런 뜻이야 문제가.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요놈들이 어떻게 나눠주냐면 1등과 2등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또는 A, B, C, D 이렇게 4명이 어떻게 나눠주는 거냐 하면 1등, 2등, 3등으로 나눠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또 다시 여기 A, B, C, D 4명이 등수가 이렇게 1, 2, 3, 4등으로 나눠지는 그런 걸 묻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함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X에서 Y로 갈 때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다 뭐 묻는 거야? 치공 함수를 묻는 문제가 돼.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첫 번째인 케이스 1등과 2등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생기냐 하면 전체 함수 개수는 2의 4제곱개인데 거기에서 하나의 수에 대응하는 경우는 안 되겠지. 그래서 2개 중에 1개 뽑는 경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16개에서 2개 빼니까 14가지가 나오는 걸 할 수 있어. 14가지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4명이 1등과 2등으로 나눠주는 방법수는 14가지라는 거야. 자, 요 다시 4명이 1, 2, 3등으로 나눠주는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전체 함수 개수는 3의 4제곱이야. 요 놈이 갈 수 있는 게 3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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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데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치역이 1개가 되는 경우는 3개 중에 1개 뽑으면 되고 치역이 2개가 되는 경우는 3개 중에 2개 뽑으면은 그 놈이 만약에 1과 3이 뽑혔다 생각하면 이때 함수 개수가 2의 4제곱개 나오면서 안 되는 경우가 2가지 있지. 그래서 요 놈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14가 되네.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14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경우 안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럼 요 놈을 계산하면 여기다 지우자. 요 계산은 몇 가지 나오냐면 아까 이거 똑같이 풀었지. 이거는 81에서 45를 빼는 모습이니까 결국 36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4명이 1, 2, 3등이 1, 2, 3, 4등까지 나눠주는 방법은 4평만큼 나오니까 24가지가 되는 거야.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14가지에다가 36가지에다가 24가지가 되지. 그럼 전부 다 더하면 요 값이 60이 나오니까 74가지가 바로 답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1대1 대응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 1대1 대응은 헷갈리면 안 돼. 하나씩 대응. 요 말과도 다른 거고, 또 1대1 함수랑도 다른 얘기야. 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요 하나씩 대응 다 다른 말이야. 헷갈리면 안 돼. 지금은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을 보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이거야. 1대1 대응은 뭐냐 하면 1대1 함수가 일단 돼야 돼. 1대1 함수는 뭐였냐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지.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그때 함수값이 달라져야 된다 그랬어. 함수값이 달라지는 이러한 함수가 결국 1대1 함수였다고. 1대1 함수가 일단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또 조건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돼야 돼.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대1 대응이란 말을 쓰는 거야. 1대1 대응이란 말을 쓴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먼저 1대1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뭐였냐면 집합 x의 원소와 집합 y의 원소를 봤을 때 함수값이 서로 다르게 가려면 이런 조건이 만족됐어야 돼.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일 조건이 얘였단 말이야.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는 조건이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집합 x의 원소 개수랑 집합 y의 원소 개수는 이런 조건이 만족돼야 돼.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동시에 만족했을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결국 조건이 집합 x의 원소 개수랑 집합 y의 원소 개수가 같아져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네. 그지? 그래서 그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 바로 요거라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1대1 대응 개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자,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집합 x의 원소가 1, 2, 3이고 집합 y의 원소가 a, b, c야. 함수 개수가 서로 같네. 그러면 1대1 대응 개수는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면 3팩토리얼만큼 나온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x의 원소가 여기가 1부터 n까지 있고 집합 y 원소도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다면 이때 1대1 대응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면 n 팩토리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1대1 대응인 경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요 1대1 대응이 된 경우만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이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무한집합에서 1대1 대응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거야. 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취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 문제를 풀 때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무한집합에서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먼저 예제부터 보자. 이거 fx란 함수가 있는데 1대1 대응이래. 그런데 x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0보다 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여기 보면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x가 0이라는 것은 결국 y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봐봐. 여기가 x가 0이라는 걸 기준해서 0보다 클 때 증가함수 모습의 그래프가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도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보다 작은 쪽에서도 증가함수 모습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O-A 값은 이게 기울기란 말이야.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지만 가능하겠지. 따라서 이거로부터 A 값은 5보다 작다. 이 놈이 답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다시 그 밑에 예제 한번 볼까? 그 밑에 예제 문제는 문제 조건을 보면 뭐라 돼 있냐면 XY 평면상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범위에서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함수 fx를 먼저 보자고. 요 fx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x-a의 제곱에 플러스 b-a 제곱 이러한 함수 모습이야. 자, 그렇다면 요 함수 그래프를 여기다가 하나 그려놓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요게 a, b-a 제곱 이렇게 있다 생각할 거야.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x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만약에 x 이퀄 3이 여기 있다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에 x 이퀄 3이 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감소함수가 됐다가 증가함수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는 안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지우고 x 이퀄 3은 어디로 와야 되냐 하면 x 이퀄 3이라는 직선은 여기로 와야 돼. 이쪽으로. 여기가 x 이퀄 3이 여기 있어야 돼. x 이퀄 3이 이쪽에 있다는 것은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이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함수 요놈이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A 값은 어디까지 올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프상 보면 요 A 값은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A 값은 이게 축이 여기서 x 이퀄 a가 바로 축이 되니까 이 축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때 a의 최대값은 결국 얼마가 되냐면 a가 3이 될 때 최대값이 된다고. 자, 그렇다면 꼭지점 좌표가 뭐가 됐다는 얘기냐 하면 이게 3,2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꼭지점이 여기로 와가지고 이 꼭지점 좌표가 3,2가 됐다 이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b-a 제곱은 얼마가 되냐 하면 그때 b-9가 되겠지. 근데 그 값이 뭐다?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b 값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11이 답으로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자, 25번 문제 보자. 25번 문제는 문제가 뭐냐 하면 x에서 x로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보면 x집합이 1, 2, 3, 4, 5가 있고 여기도 1, 2, 3, 4, 5가 있어. x에서 x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때 그 1대1 대응 개수를 물었어. 얘는 그냥 알 수 있어. 5팩토리얼이 될 거야. 이게 1대1 함수가 되려면 1이 갈 수 있는 곳은 5군데고 이게 4군데, 3군데, 2군데, 1군데씩 남으니까
결국 120개가 나오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거야. 자, 26번 문제 보면 요 fx가 x 이퀄 1을 경계로 해서 두 개의 함수로 쪼개져 있어. 이 함수를 보면 여기가 x 이퀄 1이야. x 이퀄 1일 때, 요 1일 때 어디를 지나냐 하면 x가 1이면 x에 1 대입해 보면 y 값이 2가 되는 모습이고, 요런 함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쪽 요식을 따라가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식이고, x가 1보다 작으면 요식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에 생각을 하는 거,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러한 모습의 그래프가 나왔다면 1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만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고 또한 1대1 되게 되는 거야. 이러한 모습이면 함수 전체적으로 증가 모습이겠지. 이렇게 되든지, 또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만약에 1보다 큰 쪽의 그래프가 여기 1,2가 여기 있을 때 그래프가 이러한 모습으로 갔다면 1보다 작을 때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 두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쪽에서 기울기가 양수라면 1보다 작은 쪽에서도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고, 1보다 큰 쪽에서 기울기가 음수라면 1보다 작은 쪽에서도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주어진 문제를 잘 보면 기울기가 하나는 3-a가 기울기고, 또 하나 기울기는 a 플러스 5가 기울기야. 이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요 놈은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가 되겠지. 곱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a-3 a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요 식을 얻을 수 있고,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요 범위에 있겠네. 따라서 정수 a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그때 이 개수는 7개가 나와. 그래서 답이 나온다, 그런 문제네. 자, 27번 문제 보자. 27번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문제가 뭐라 돼 있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이고 y의 범위는 1에서 7까지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래. 상수 a는 요 점을 얘기하는 거, 요게 기울기를 얘기하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 그랬어. 그러면 최대값이 될 때는 증가함수 모습일 때 a가 양수가 되니까 최대값은 증가함수 모습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감소함수 모습에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먼저 첫 번째 증가함수가 되는 경우 이때는 a의 최대값이 빠져나와.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 거냐 하면, 잘 봐봐. 이거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되냐 하면 이런 모습이 돼. 여기 지금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움직이냐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x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3까지 가는 모습이야. 그지? 그럴 때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 모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는 1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이게 3이 됐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3,7까지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네모를 한번 그려놓고 할까? 여기다 네모를 이렇게 그린다 가정했을 때 잘 봐야 돼.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갖다 생각해 보자고. 요 점에서 요렇게 가는 모습이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x의 범위는 만족했어.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범위로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요 범위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이때도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1대1 함수는 돼. 왜냐하면 모든 x 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y 값이 전부 다 달라졌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a의 최대값을 구하려래. 최대값을 구하려면 요 점이 어떻게 돼야 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나갈 때 a의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따라서 그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1과
3,7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상수 A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A 최대값을 구하면 기울기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 하면 이런 모습이 돼. X의 변화량은 4가 되고 Y의 변화량은 7에서 1을 빼니까 6이 남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분의 3이 최대값으로 빠져나온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여기서 A의 최대값을 구해보면 그 최대값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이 최대값은 2분의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 하면 두 번째 케이스는 감소함수가 되는 경우야. 감소함수. 자, 이제 첫 번째 증가인 경우 구했고, 자, 이제 두 번째 감소가 되는 경우야. 감소가 되는 경우는 어떠한 모습이 되냐 하면 요점 좌표는 마이너스, 그림 다시 그리자. 너무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다 지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값 구한 거 지우자. 자, 감소함수인 경우는 여기도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거야. 요런 사각형이 있을 때 지금 x의 범위는 어디냐 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요런 범위에서 감소가 되니까 요점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고 요점 좌표는 3,1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 하면 그래프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 만약에 이러한 모습으로 갖다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요 점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되니까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대응하지 않지.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그래프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x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여기가 3이란 말이야. x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다 다른 값이 나와요. 그래서 y값이 여기까지 나올 텐데 7부터 요때 요 y값까지 y값이 다르게 나온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요점을 지나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요렇게 지날 때 가장 작은 값이 돼. 음수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완만한 놈이 음수에서는 더 크단 말이야. 최소값이 될 때는 요점을 지날 때네. 따라서 이때는 기울기를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x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냐면 3에서 1 빼니까 4가 되고 y 변화량은 마이너스 6이 나와.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 A의 최소값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문제야. 자, 28번 문제 보자. 28번 문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요번에는 1대1 대응이 된다 그랬어. 그런데 잘 봐봐. 우리 좀 전에 잘 봐봐. 1대1 함수 중에서 상수 A의 기울기 A의 최대값 최소값이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x값 y값이 하나씩 대응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요 상수 A의 최대값일 때도 요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됐고 최소값일 때도 1대1 대응이 됐단 말이야. 1대1 함수가.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문제 28번 문제는 거의 비슷한 문제야.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는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요점 좌표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이고 x가 3일 때 y가 7이 되는 요런 모습이 돼서 증가함수일 때야. 증가함수일 때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런 모습으로 지나갈 때 AB 값이 존재할 수 있고, 또 하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림을 그렸을 때 감소함수가 되는 경우야. 감소함수가 되는 경우는 요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요점 좌표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큰 값 7이 되고 여기 3일 때 가장 작은 값 1이 될 때 그래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거냐 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올 때 AB 값이 존재할 수 있겠네. 먼저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A 값이 얼마 나오냐 하면 2분의 3이 나와. 아까 좀 전에 계산한 똑같은 문제야.
그때 b 값은 어떻게 되냐면 갖다 집어넣으면 봐봐. y는 2분의 3x 플러스 b 모습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1이 돼야 돼. 그럼 b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럴 때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기울기 구하면 4분의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b 값은 함수에 갖다 대입하면, 자, 함수식은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b 모습이야. 그런데 요 놈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7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b 값은 어떻게 되냐면 7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4에서 빼니까 11이 b 값으로 나오네. 이때는 2분의 11이 b 값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럼 문제로 마무리 지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을 물었냐 하면 3a 더하기 b 값이 얼마인지를 물었어. 그럼 첫 번째인 경우는 구하면 2분의 9 더하기 2분의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더하면 2분의 17이 나오니까 이럴 경우는 답이 2분의 14니까 7이 나올 테고, 두 번째인 경우는 3a 플러스 b 값을 구하면 2분의 마이너스 9에다가 3a를 구하면 더 3배 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지. 더하기 2분의 1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놈 계산하면 1이 나오네. 그래서 답이 1 또는 7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29번 문제 봐. 자, 29번 문제가 뭔 소린지를 좀 보자고. 함수 fx가 정의돼 있어. 그런데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이 함수 그래프를 먼저 유추하자면 요 놈은 아래로 볼록한 모습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요 놈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여기 대칭축이 지금 x는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계산하면 fx의 아래쪽에서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여기가 a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요 놈은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에 여기 2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요런 모습이란 말이야.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 요 놈이야. 그런데 1보다 작은 쪽에서는 2차 함수를 따라간다 그랬어. 따라간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1이 어디쯤에 와야 되냐 하면, 1은 아무리 해도 1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1이 여기 있다 생각해봐. 1이 만약에 x 이퀄 1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 감소와 증가가 섞인다고. 그러니까 1은 이쪽에 와야 돼. x 이퀄 1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감소함수로 온 놈이 되고, 그렇다면 요 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감소함수가 되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감소함수가 되면서 여기서 연결되는 식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갈 때 감소와 감소가 만나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지면 이거를 뭘로 풀어? 증가감소로 푼다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이게 감소가 되니까 a가 음수라는 걸 처음에 알 수 있어. a가 음수가 돼야지만 요놈이 감소가 된다고. 또한 여기가 만약에 연결이 안 되고 떨어져 있다 생각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있는데 이 직선이 x 이퀄 1에서 직선이 여기가 연결이 안 됐다면, 그러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봐봐. 요 놈이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y값이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요 놈이 여기로 들어와야지만 1대1 대응이 가능해. 실수 전체에서. 따라서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져야 돼. 자, 그럼 위아래 1을 대입하면 위식에서는 1 대입하면 a 플러스 3이 나오고, 밑에 식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3으로 같아지네. 그지? 그래서 연속되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이제 같아졌으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네.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a는 음수가 된다는 거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A의 범위를 구하래. 자, A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마이너스 2분의 A 이게 축인데 요 놈이 어떻게 돼야 돼? 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되네. 그지? 이렇게 된다고. 그렇다면 이 식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겠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여기는 A가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답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 놈이 나온다는 거야. 요 둘의 공통되는 몸을 찾으면 얘가 답이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 놈이 답이다 라는 거야. 자, 이제 30번 문제 봐봐. 30번 문제는 어떤 모습이냐면 x 이퀄 1을 경계로 해서 1보다 클 때는 이차함수야. 여기는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x에다 1 대입한 값이 서로 같아져. 1 대입하면 위식은 a 플러스 2가 남고 밑에 식도 a 플러스 2가 남기 때문에 1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다고. 자, 요 놈은 이제 생각했으니까 없애버리자. 함수값이 같아져. 자, 그런데 여기 2차 함수 개형을 한번 보면 이러한 모습이야. 이러한 모습이고 여기 축이 얼마냐면 요 fx는 살짝 변형했으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이런 모습이 돼. 그러면 여기가 축이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1이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1보다 큰 쪽에서만 우리가 2차 함수를 쓰기 때문에 1이 만약에 요쪽에 있다면 x 이퀄 1이 여기 있다면 여기 있으면 감소함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x 이퀄 1보다 큰 쪽에서만 2차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 1은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쯤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돼? 증가함수 모습에서 쓸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주어진 2차 함수 요 그래프다라는 거야. 증가 쪽에 쓴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1차로 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a 요 값은 여기가 x 이퀄 1이기 때문에 x 이퀄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 요 놈이. 또한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요 직선을 따라가야 돼. 얘가 증가가 되려면 여기서 연결되는데 요렇게 연결돼야 되겠지. 요렇게 연결돼서 증가랑 연결이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증가함수가 되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요 놈을 하나 또 알 수 있어. 자, 이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떤 식이 얻어지냐 하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a 값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 조심해야 되네. 상수 a의 공통되는 범위는 요 놈이 답이 돼. 그래서 요 놈 답은 여기는 a가 0보다 크다. 요 놈이 답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야. 아주 조심해야 되는 문제야. 자, 이제 31번 문제 보자. 31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야. 근데 문제를 해석을 좀 해보면 특정한 값보다 크거나 같은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2차 함수래. 그러면 2차 함수식을 요거 위에 식을 살짝 변형했으면 요 놈은 x-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이 나오겠지. 그래서 9랑 6 더하면 15가 되니까 요 놈은 어떤 함수냐면 요렇게 그래프 아래로 블록하면서 꼭지점 좌표가 3,6이라는 거야. 근데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함수가 정의되려면 k가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이쪽으로 오면 감소와 증가가 만나니까. 그러면 x 이퀄 k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쯤에 있어야 돼. 여기가 x 이퀄 k라 생각하는 거야. x 이퀄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함수는 요 놈이 따라오겠지. 요 놈이 따라왔다라는 거야.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봐봐. 밑에 있는 식, 요식 봐봐. 요식은 m을 묶어내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요런 함수야. 요 놈은 어떤 함수냐면 m 값에 관계없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야. 직선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면 요 놈이 연결될 때 요 경계가 되는 점이랑 해서
요런 식으로 연결돼야지만 증가와 증가가 맞는 모습, 증가와 증가가 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요 K의 최소값을 물었어. K의 최소값은 K가 아무리 작아져도 이 축을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K값은 반드시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럴 때 증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최소값 K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3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직선 입장에서 보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만 직선으로 연결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그치? 요 점과 요 점이 연결되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함수를 따라가는 거야? 2차 함수 얘를 따라간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B 값을 또 구할 수가 있어. M 값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금방 구할 수 있어. 여기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또 3,6을 지날 때 기울기가 최소, 그때가 바로 B 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기울기 M이 바로 B 값이 되고, 그 B 값은 X의 변화량은 4고 Y의 변화량은 8이 돼. 그래서 그때의 B 값은 2가 나오네. 따라서 요 값이 A가 되는 거고, A 더하기 B를 하면 값이 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문제라는 거야.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야 돼. 잘 봐. fx라는 함수는 두 개로 쪼개지네. 어떻게 쪼개지냐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ax 더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이 놈을 이쁘게 쓰면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이때 뒤에 절대값이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돼. 그러면은 요 식을 계산하면 요 놈은 이게 a-1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 그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a-1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런 모습의 함수라는 거야. 그리고 이 함수는 우리가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알겠지만 x 이퀄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함수 f의 마이너스 3 값은 마이너스 3a로 일치해.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한 값이나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한 값은 같아진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함수가 fx야.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썼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1대1 대응이 된다면은 요 함수 안에는 1대1 함수 성질이 숨어 있어야 돼. 1대1 함수 성질이 숨어 있어야 되고, 그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증가 함수가 되든지 또는 감소 함수가 된다는 거야.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되려면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 따라서 이 식에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요 놈이 기울기인데 요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요거로부터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또는 a 값은 1보다 크네, 요 놈이 답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문제야. 자, 이제 33번 문제 봐봐.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것도 먼저 요 fx를 한번 보자고. 요 fx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요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함수야. 자,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겠어. 그래프 요렇게 x축 잡고 여기다 y축을 잡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러한 모습의 그래프로 나와. 이러한 모습의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가 돼. 자, 요 점 좌표는 6이고 여기는 0이야. 그리고 요 꼭지점 좌표는 얼마냐 하면 요 점 좌표는 3, 요 점이 마이너스 9라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를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집합 x가 조건이 x를 원소로 갔는데 x가 이렇게 k보다 크거나 같대. 그런데 x에서 x로 함수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y 값도 똑같이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치역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놈이 1대1 대응이 된대. 그러려면 잘 보면 x 값의 범위와 y 값의 범위가 같지? 그 말은 결국 y는 x란 직선이랑 비교를 해봐라 이런 뜻이래. 자, 그럼 y는 x란 직선을 여기다 이렇게 걷다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y는 x란 직선이야. y는 x란 직선을 거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두 개의 함수 그래프로부터 교점이 두 군데서 생겨. 어떤 데 생기냐면 0에서 생기고, 또 하나 요 교점은 얼마가 되냐면 그 교점 좌표는 7이 될 거야. 간단히 풀 수 있지. 요거는 봐봐. x제곱 마이너스 6x랑 x랑 같아지는 거. 그럼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7x가 0이니까 그때 x값은 0 또는 x값은 7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따져보는 거야. 먼저 k가 만약에 0이라면 요 x가 0 되는 경우라면 잘 봐.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로 나와. 근데 y값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보다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지? 그럼 y값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나와. 이게 k가 0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거야.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럼 결국 가능한 경우는 k값이 7일 때만 돼. k값이 7이 되면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자. 여기 다 지우고 색깔 있는 거 다 지울게. k값이 7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 봐봐. k값이 7이면 x값이 7보다 크거나 같다. 요 놈이 나오는 거고, y값도 이렇게 나오면서 요 값이 7이란 말이야. y값도 7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상수 k값은 7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k값은 7이 답으로 나오는 그러한 문제야. 자, 이 문제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보자. 문제 형태를 다시 한번 봐봐.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습관적으로 알아야 돼. 그냥 몇 번 연습하면 저절로 알 수 있는 문제야. 자, 문제에서 보면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돼 있고, x에서 x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 함수와 y는 x의 함수를 비교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을 x라 놓고 나서 만족하는 x값을 찾아보니까 0 또는 x값이 7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요 놈의 축을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요 축이 x 이퀄 3이란 말이야. 요 점 좌표가 3, 마이너스 9인 놈이야.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간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요 점 좌표가 0,0이 되는 거고, 요 점 좌표는 7,7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된다면 y값은 어디서 시작해? 여기서 시작하지? y값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 그러니까 x에서 x로 함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두 번째인 케이스는 x가 7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가면 y도 7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7일 때만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문제야. 자, 이제 항등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항등함수는 뭐냐 하면 x에다가 함수에다가 x값을 대입했지만 그냥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항등함수라래. 여기 그림을 보면 그림상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은 1에 가고 2는 2에 갔고 3은 3에 갔지. 그러면 얘는 들어간 값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왔다고. 그럼 요 놈은 항등함수가 되고, 우리가 항등함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x 모습이 되면서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xy가 같으니까 y는 x라는 이런 직선으로 나오고, 요 y는 x를 우리가 앞으로 ix라고도 쓸 거야. 이게 항등함수를 얘기하는 기호야. 두 번째 얘기는 상수함수에 관한 얘기인데, 상수함수는 뭐냐 하면 이런 모습이야. fx 값이 어떤 상수 k로 딱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면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래. 상수함수.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떤 그림이 나와 있냐면 A는 2에 같고 B도 2에 같고 C도 2에 같지. 이렇게 하나의 숫자에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다 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럼 그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상수함수 그래프는 요 x축 y축이 있을 때 x축 y축이 있을 때 x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 y값이 항상 k가 된다는 거야. 요걸 좀 더 이쁘게 쓰면 0 곱하기 x 더하기 k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x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값이 k가 나오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수함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저는 문제로 가서 그림에서 먼저 뭘 찾으려고 그러냐면 항등함수를 찾아볼게. 항등함수는 y는 x니까 답이 4번이야. 상수함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2번이 답이다라는 거야. 1번 아무 함수 아니고 3번도 아니다라는 거야. 자, 35번 문제 보면 다음 중 x에서 y로 함수 중에서 항등함수 찾으래. 항등함수는 1번 y는 x 요놈이 항등함수고 상수함수는 4번이지. y는 k꼴이니까. 그래서 상수함수는 y는 4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36번 문제는 뭐냐 하면 x에서 x로 함수가 fx가 뭐냐 하면 x 세제곱이라는 거야. 그런데 요 fx가 항등 함수가 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x는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이 문제도 항등 함수는 y는 x였단 말이야. 요 놈은 y는 x였어. 그렇다면 요 fx와 x가 같아지는 값들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 찾아보면 x 세제곱이 x가 되는 케이스고 요 놈을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x 후보는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게 후보가 돼. 만약에 원소가 집합 x가 마이너스 1하고 0을 가졌다면 이때 f의 x 세제곱 요 함수의 값을 구하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f의 0은 0이 되면서 자기 자신이 그냥 나오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이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는 결국 요 세 개의 원소 중에서 한 개 뽑은 놈, 세 개의 원소 중에서 두 개 뽑을 때, 세 개의 원소 중에 세 개 뽑을 때, 이럴 때만 가능하겠지. 바꿔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요 원소로 이루어진 요 세 개의 원소로, 아이고, 다 지웠네. 다시. 세 개의 원소 0, 마이너스 1, 요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을 때 그거에 부분 집합에서 뭘 빼는 거냐면 공집합을 제외하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2의 3승계에서 빼기 1 해주면 되니까 7개가 바로 집합 x의 개수로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야. 37번 문제는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대. 집합 x는 a, b, c가 원소야. 그런데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fx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야. 요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할 때 집합 x의 원소를 전부 다 더하라. 이게 문제야. 요 문제를 풀려면 fx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돼. 먼저 여기다 y축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 y축이고 그 다음에 x축을 여기쯤에 이렇게 잡아볼게. x축을 이렇게 잡았어. 경계가 되는 게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때 값이 얼마나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돼. 여기서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한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11이 나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1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 마이너스 11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그래프는 잘 보면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면 2일 때 값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나와. 4. 그래서 2보다 크거나 큰 쪽에선 4니까 또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자, 요걸 색깔칠을 좀 해줄게. 파란색 그래프로 나왔어. 요렇게 나와서 여기 빵꾸뻥 여기 채워지고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됐다가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라는 거야. 자, 요 놈이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fx야. fx가 항등함수란 얘기는 요 fx랑 x가 만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y는 x란 직선을 그리면, 내가 여기서 좀 스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만나고, 그런 다음에 0을 지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 거야. 그래서 이 만나는 이 교점은 y는 x니까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6인 거 알 수 있고, 4에서 만나니까 이 점 좌표는 4라는 거 알 수 있어. 이제 이 교점 좌표 하나만 더 구하면 되네. 그 교점 좌표를 구하면 어디서 나오냐 하면 3x-2가 x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x가 1 나오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이 점 좌표는 다시 마지막으로 구한 게 이 점 좌표가 1이라는 거야. 이럴 때만 y는 fx가 x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 따라서 집합 x의 원소를 구했는데 x의 값은 뭐뭐 나오냐 하면 마이너스 6, 1, 4 요 세 개일 때 항등함수 모습이 생긴다라는 거야.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하면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39번 문제는 집합 x의 원소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럴 때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요 조건이 만족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게 문제야. 요 놈을 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 식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얘를 알 수 있어. 봐봐. 먼저 요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볼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f의 0은 f의 x에다가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하나 여기 x, y에다가 다 0을 대입해 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f의 0 값은 뭐가 나와?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네. f형이 0이니까 결국 이런 모습이 되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x 값이 마이너스 fx가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점 대칭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0,0은 지나고 0,0은 지나고 그 0,0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모습의 함수들이 바로 fx라는 거야. 자, 이 말을 좀 다른 말을 하자면은 여기 다 지우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 놈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형태의 직선 방향식을 하나 갖다 놔보자. 만약에 f의 t라는 함수를 뭐라고 볼 거냐면 at라 본다면 f의 x 플러스 y는 어떻게 되냐 하면 a배의 x 플러스 y가 되고, 요 놈은 결국 ax 더하기 ay 이렇게 되니까 ax는 요 함수 입장에서 보면 fx가 된 거고 ay는 fy가 되는 모습이네. 따라서 요 식이 만족되는 함수 모습은 요 모습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는 설명이니까 다 지우고, 자, 그럼 문제로 가서 이 함수 좌표 평면을 그린 다음에 집합 x를 이렇게 그려놓고 집합 y를 이렇게 그렸다 생각해봐. 여기 0은 여기 있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이쪽 음수 쪽은 생각하지 말고 양수 쪽만 생각하자. 이쪽만 생각해도 그래프 나오니까. 가능한 그래프는 어떤 경우냐면, 일단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면 그래프가 요런 모습으로 갈 때 하나 가능해. 만약에 요 a가 양수라면 요런 그래프고, a가 음수라면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가능한 거고, a가 음수라면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가능하겠지. 그치? 그런데 잘 봐봐. a가 음수일 때는 잘 봐야 돼.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로 가고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로 가야 돼. 양수일 때는 당연히 돼. 집합 그림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집합 x인데 양수일 때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 모습이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 나란히 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나란히 이렇게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일 때 되고 0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함수가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 요 놈들이 전부 다 모든 값이 다 0에 이렇게 대응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해 간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 되고 자 이제 세 번째인 경우 좀 보려래. 자 여기다 지우자. 이거 세 번째인 경우 봐봐. 세 번째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모습일 때야. 그러면 봐봐. 2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고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 0은 0으로 갔어. 자 1은 마이너스 1은 1에 가야 돼. 마이너스 2는 2에 가겠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요 3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야. 3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따라서 이럴 때는 함수가 불가능해져. 요건 불가능해진다는 거야. 이해가지? 따라서 요걸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 있냐면 2개 있다라는 거야. 2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주 조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야. 자, 이제 39번 문제 보자. 39번 문제는 x에서 x로 함수래. 여기다 x 써볼까? x 1, 2, 3 여기도 x 해서 여기다 1, 2, 3 이렇게 쓰고 요때 처음에 함수를 f 이렇게 보고 두 번째 함수 x가 있어서 여기 1, 2, 3 이렇게 쓰고 x 여기다 또 1, 2, 3 이렇게 써놓고 요 f 다음에 요 함수 g 이렇게 쓰고 다시 여기 x가 1, 2, 3 다시 x가 1, 2, 3 이렇게 있을 때 요 함수는 h 이렇게 보자고. 자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 f는 요 놈은 1대1 대응이네. 이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놈은 상수함수네. 그 다음에 요 놈은 항등함수네. 이런 조건이 있어. 이런 조건에서 뭘 물었냐 하면 재미난 조건들이 있어. 조건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F3 이것이 G의 이 값이랑 같고 그 값은 H1이네.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F의 3값과 F의 2값을 더한 것이 F의 1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1대1 대응이야. 그럼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1, 2, 3밖에 없거든. 함수값으로. 두 개 더해서 요놈이 나오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 경우의 수가 1 더하기 2가 3이 나오는 경우와 2 더하기 1이 3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말은 F1 값이 얼마라는 거야. 무조건 3이다 라는 게 결정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놈을 쓰면 F1 값은 무조건 3이야. F1 값이 3이라는 것은 요놈이 3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F3 값이 경우의 수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요놈 지우고 나서 F1 값이 결정되어 있으면 이때 F3이 1이고 요놈이 2가 되는 경우 요 1이고 2가 되는 경우 한번 따져보려래. 요놈이 되면 그 전에 알 수 있는 게 있어. 여기 항등함수 때문에 요놈은 어떻게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 경우가 밖에 없지 이거는. 그래서 H1 값은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라는 거야? 요 값이 1이라는 거야. 1. 그러니까 F3은 결국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야. 두 번째 경우는 안 떠져도 돼. 첫 번째 경우만 돼. 자 그러면 F1 값이 G의 이 값은 1이고 G의 이 값은 1이고 F3 값도 H1이랑 같아지니까 H1 값이 1이란 말이야. 요 놈이 요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요 놈은 요렇게 갈 수밖에 없지. 1대1 대응이니까 여기는 상수함수니까 전부 다 1에 대응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물은 게 F1 값 F1 값은 얼마가 나와? 3이고 이제 G의 일값은 보면
1은 1의 같이 상수함수. 또 항등함수인 H1 값은 당연히 1이겠지.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합은 5가 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야.